Recording in progress. 아, 아, 네, 네. 자, 어, 인사부터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엔젤타 코리아 송문찬의 비오입니다. 자, 추석 잘들 보내셨나요? 이 이벤트를 추석 다음 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제일 먼저 쓸 수 있어요. 그쵸? 물론 다음 주 가면은 또 그룹장님이나 고순명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추석 잘 보냈냐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추석 잘 보내셨죠? 혹시 뭐 하셨나요, 다들? 아, 그쵸? 역시 사업에 의한, 사업을 위한. 저는 약간 이번 추석이 약간 주말 하루를 보낼 때 약간 이런 느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토요일 날 이제 민지사님이랑 정우사님이랑 대구에서 미팅을 하고 승진 사장님을 또 미팅을 했어요. 대구의 제 파트너. 그리고 김천 이제 제 고향에 가서 여기까지 오픈하면 안 되겠구나. 제 고향에 가서 제 대학교 친구를 만나서 또 미팅을 했고 집에 도착하니까 8시 반이었어요. 밥을 먹었겠죠? 저희 부모님이 시골 분들 혹시 시골 고향에 시골인 분 계시나요? 어, 지방은 서울이 아닌 지역을 지방으로 부르는 거고 시골은 말 그대로 깡촌 시골. 저희 집 어쨌든 저희 집 굉장히 시골이기 때문에 저희 집보다 시골인 집을 거의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 뭐 해보면은 버스 막차 몇 시인가요? 혹시 시골? 8시요? 굉장한 5시요? 그냥 애초에 버스가 많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골이네요. 저희는 이제 9시 반. 근데 거기에 내려서 2km를 걸어가야 돼요. 자, 도전 받습니다. 저보다 더 시골이신 분. 2km를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집 어, 구글 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일찍 자잖아요. 자고 나서 아침에 보통 다음 날 이제 일요일이니까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일어나는 시간. 휴일이에요, 휴일. 연휴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저는 6시 반에 일어났어요. 뭘 했냐면 6시 뭐야? 새벽 4시요? 아, 오후 4시요?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잘 수 있나 싶네요. 저는 일어나서 어 저희 집 이제 일을 하러 갔어요. 일을 하러 가서 모기한테 물렸는데 아직도 그 모기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모기에 물리고 작업을 하고 밥을 먹고 또 다시 작업을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조금 쉬다가 또 밥을 먹고 또 일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또 밥을 먹고 이제 전을 부치고 조금 쉬다가 술 한잔 하고 또 자고 다시 밥 먹고 그리고 다음 날이 추석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차례 지내고 조금 있다가 밭에 한번 갔다 왔다가 점심 먹고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 오는데 몇 시간 걸렸을까요? 네, 4시간 40분이 걸렸으면 정확하게 3시간 거리인데 버스도 없고 차도 막히고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서론이 길었던 겁니다. 주말이 굉장히 그냥 지나간 것 같이 이번 추석은 뭔가 없었다. 뭔가 이번 추석에 뭔가 재밌는 거 하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재미없게 사실 거예요? 뭔가 재밌게 유난히 이번 추석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 원래는 추석 때나 뭐 설 때 되면은 하루를 놀아도 뭔가 좀 빡세게 놀았다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술을 안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있더라고. 왜냐면은 명절 때마다 보통 하루는 이제 술을 좀 먹고 내려가서 이제 쉬고 오거나 아니면 올라와서 또는 안 내려가서 좀 술을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 낮에 신림에 이제 비상 소집을 할 뻔했어요. 술 먹자고. 네, 좀 참았죠. 오늘 출근을 위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멤버는 성명현 사장님이랑 이승현 사장님이고요. 아쉽게도 다음 기회가 있다면. 하여튼 추석 갔다 오면서 왜 그런 명절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스폰서님들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에게 집에 갔다 오니까 어떠냐, 집의 분위기는 좀 어떠냐 물어보시던가요, 스폰서님이? 안 물어보셨나요, 스폰서님이? 집은 좀 어떠냐, 잘 괜찮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는 어떠냐 이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정신은 잡고 왔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랬구나. 그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을 배우면서 항상 이제 이 강의 때나 이제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집에 다녀왔을 때 내 감정이 어떻냐라는 것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 바뀐 거 있으신가요? 집에 살림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냐 이런 말 하잖아요. 집이 좀 바뀐 게 있던가요? 저도 있던데. 저는 집에 해준 게 많이 없는데 어느 순간 주방이 싹 다 바뀌어 있던데요. 갑자기 냉장고가 신형으로 바뀌어 있고 TV가 가니까 저희 집 예전에 그 굉장히 이 구닥다리 TV를 썼는데 집에 가니까 52인치 TV가 있던데요. 갑자기 어디서 났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경품이 당첨돼 가지고 TV를 하나 공짜로 얻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 갔다 오면은 집에 바뀐 게 없으니까 답답해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저는 집에 갔다 오면 항상 뭔가 바뀌어 있었어요. 왜일까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버지랑 이제 한 잔을 했어요. 진짜 딱 한 잔 정도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아버지랑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역시나 결혼 언제 하냐. 듣고 오신 분? 역시 장호석 사장님 결혼 빨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저만 그렇게 들었군요. 저는 7년째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년? 7년이네요. 7년 동안 들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러려니 하고 말아요.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항상 갔다 오면은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뒤숭숭한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해요. 뒤숭숭한 분 있나요?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스폰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티를 못 내겠죠? 그쵸, 안은미 사장님? 그쵸. 안은미 사장님이 아까 저기 정수기 쪽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각오의 다짐을 열심히 들어야지. 1시간 동안 빡세게 들어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게 이상이 있다거나 그렇게 알리는 건 아니고요. 자, 각오의 다짐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추석 이후에 이 주제를 할 때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각오와 다짐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들. 여러분들 냄비근성 아시나요? 저희가 다 냄비근성 아닌가요? 나는 좀 뚝배기 근성이다 있나요? 네, 여기 모든 분들이 손 들었어요. 안 보이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손 들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들 혹시 찾아보시나요? 동기부여? 자주 보는 영상이 있나요? 그렇게 들으면 이렇게 말하면 없어요 거의. 왜냐? 동기부여 영상에서 이거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열심히 하겠다. 그때만 딱 보다가 나중에 가면은 잊혀진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딱 하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혹시 정영돈이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어머니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어머니가 40대 때 고혈압이 오시고 45세쯤에 뇌졸중이 와서 뭐 쓰러진다. 그리고 우리를 키우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 갖가지 질병을 얻어서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들어진다. 근데 그래도 나를 낳고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다면 나를 다시 한번 낳아달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부르면서 와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기억 속에서 잊혀지죠.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찾아봐도 그렇고 뭐 책도 마찬가지고 동기부여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을 때는 어때요? 음악이 굉장히 웅장하죠. 심금을 울리는 굉장히 짜잔한 이런 것들이 울리잖아요. 근데 다음에 이제 그거 보다 보면 괜히 울컥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괜히 울컥하죠. 근데 10분 지나면 밥 먹고 오면 사라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이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핸드폰에 하나 이제 영상을 하나 저장을 해놨어요. 아까 봤던 이제 정영돈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런 이제 자기만의 각자 이제 울컥한 영상이 많은데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조회수 보면은 보통 뭐 많은 거는 몇 백만, 적은 거는 몇만 단위의 이제 동기부여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 보고 한순간에 동기부여는 맞지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쓸모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없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다 이제 자기만의 뭐 계속적으로 트레이닝 한다던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울컥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울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움직여. 이거 눈이에요, 눈. 눈물이에요, 눈물. 이미지가 너무 없어가 찾다가 대충 넣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에요, 눈물.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끄트머리에 살짝 여기 맺혀 있는 요게 눈물입니다.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이제 그런 기분들이 많이 들잖아요. 동기부여 영상을 보던가 아니면은 집 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해줄 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거죠. 근데 웃긴 건 그렇게 많이 드는데 나는 현재 뭐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동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먹방을 보고 있죠. 먹방 보고 있지 않나요? 요즘 많이 보는 게 천둥. 아, 제가 원래 천둥 영상을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오는 길에 갑자기 옆에 있는 여자분이 유튜브를 탁 보더니 천둥 짜장면 먹방 영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짜장면 먹는구나 했죠. 근데 두 번째 영상을 들었더니 이번엔 짬뽕을 또 먹는 영상을 또 보는 거예요. 아, 보는구나 했죠. 그때 또 다시 짜장면 먹는 영상을 또 틀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1시간 동안 계속 보더라고요. 왜 보나 했더니 재밌나 봐요. 계속 피식피식 웃어요. 그 아시죠? 옆자리에서 약간 막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웃으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그런 먹방 영상을 보거나 하면 순간 잊어버리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무슨 계절이죠? 천고마비의 계절. 자, 요즘에 예능에도 많이 나오는데 천고마비의 뜻이 뭘까요? 말이 살쪄야 되는데 우리가 살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셀톡스를 먹어야 될 때라는 거죠. 그쵸, 장원석 사장님? 그쵸? 장원석 사장님이 이제 살 뺀다며 제가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네요. 장원석 사장님이 이제 곧 디톡스를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놨으니까 열심히 하겠죠? 자, 일단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자, 영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답답하고 감정 기복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여기서 감정 없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있어도 나이가 어려도 그런 거 상관없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 기복을 하거나 갑자기 울컥해서, 사람마다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 기복이 확 일어나면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그냥 소리를 엄청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는 노래를 굉장히 듣고 그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자, 각자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겠죠. 자, 나는 먹는 걸로 푼다. 사실 솔직히 손 드세요. 먹는 걸로 푼다. 먹는 걸로 푼다. 술도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은비사님은 좀 다르군요. 하여튼 자, 그러면 나는 뭐 노래를 듣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아, 그렇죠. 사람마다 명현 사장님이요? 제가 알기로 명현 사장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술인데. 그렇죠? 일단 뭐 행복한 거라고 하니까 넘어가야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는데, 사실 이제 감정 기복이라는 것 자체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웃긴 건 다시 또 욱하고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없앨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본다면 못 없앱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것들이 해결 방법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이라는 거는 이게 앞으로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혹시 스트레스 받는다고 책 읽는 분 있나요? 역시 없죠? 먹는 거, 그죠? 과식이나 폭식 또는 뭐 게임이라든가 운동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데, 이걸 할 때만 없어질 뿐이지 또 다시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아, 이게 감정 기복이 일어났구나, 내가 이거를 조절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스폰서가 와서 오늘 상태 왜 이래요? 라고 했더니 제가 왜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스폰서님 저 기분 나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스폰서는 챙겨주려 왔더니 파트너가 짜증을 내. 그럼 스폰서는 짜증 안 낼까요? 얘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뭐 사람에 따라서 욕을 할 수도 있겠죠, 속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체를 봤을 때 내가 이제 좀 화가 났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은 결국 이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와중에 또 현타가 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했더니 화가 났어. 화를 삭혔네. 그랬더니 이제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별거 아닌데. 아마 이제 감정 컨트롤을 혼자 하고 나면 잠깐 있다 보면은 굳이 화를 내지 않았어도 됐는데 왜 화를 냈을까? 내가 거기서 굳이 울컥하지 않아도 됐는데 왜 울컥했을까? 이런 현자 타임이 온다 이거죠. 그럼 이것들 웃긴 거는 이 현자 타임이 왔는데 똑같은 걸 또 반복을 해요. 또 반복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마다 저 또한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네트워크하는 사람들 또 스폰서들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몸에서 사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셨나요? 사리가 뭔지는 아시죠? 그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알갱이 같은 것들이 몸속에서 나온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돌을 닦으면 이제 사리가 나온 건데 사리가 나와도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내를 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다시 해보자라는 마음을 잡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 감정 기복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결론적으로는 네트워크의 사업에 대한 것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해보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해보자라는 걸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규 사업자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신규 사업자에게 사장님 저희는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이미 성공했을 겁니다. 그렇죠?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파트너 또한 마찬가지로 감정에 휩싸여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따라온다고 해서 이 파트너에게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한 반복되다 보면은 여러분들 몸에 나중에 사리가 나올 겁니다. 돌을 닦으세요.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각오와 다짐이잖아요. 사실 이제 각오와 다짐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나는 사업을 하는 각오와 다짐 이런 걸 말할 수 있다 이런 분 있나요? 한마디로 딱 정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 못하고 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냐? 이 사업이 왜 하냐라고 이제 여쭤본다면 사람마다 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 분만 뽑아볼까요? 자, 누가 자원해서 나 이 사업 뭐 때문에 한다? 누가 발표해 보실까요? 상품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그런 거죠. 각자마다 이제 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우리 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뭔가를 모든 걸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할머니, 뭐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 가족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 각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각오와 다짐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하나의 원리 이것들을 보시면은 결국은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게 기반으로 깔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 내가 잘 되려고 할 때 감정에 대한 컨트롤도 할 줄 알아야 충분히 내가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내가 각오와 다짐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했던 일 또는 내 가치관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님에 대한 것들은 부모님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내가 잘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어, 그리고 부당 대우를 많이 당해봤어 라고 한다면 뭐 사소한 그런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내 친구에게 잘 되고 싶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동기부여를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성공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스폰서님들도 얘기를 해주고,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열심히 해봤는데 그런 방법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알아서 또 다른 방식을 찾아가지고 상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오늘 아침에 주의사님이 올린 내용이 뭐죠? 여러분들 아침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 남겨주셨어요. 왜 아침에 답이 없으세요? 아침에 내용이 뭐예요? 속도보다는 방향이죠. 자, 그런 거 했을 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내 각오가 있는 만큼 그만큼 움직이려 한다면 상의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상의를 못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죠. 난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아, 힘들다, 돈이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반복될 때 저는 그 반복되는 시간이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일도 많이 했어요. 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따로 혼날게요. 뭐 스폰서한테 혼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같이 일을 나갔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제 옆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진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사업 그만두고 나갔으니까요. 나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혼날 내용인가요? 나중에 따로 질책해 주세요. 뭐 이 시간은 어차피 제 시간이니까. 알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난 살아남았어. 난 여기 있잖아. 난 살아남았으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든 돈을 벌면 되는 거야 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가보세요.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아직 20대 초반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나이보다 더 어린, 이제 막 19살 20살 된 애들이 와가지고 일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짜증을 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린 게 그냥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근데 웃긴 건 그런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일을 하는데 21살짜리가 저보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27이었거든요. 저보고 뭐랬냐면, 아저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화를 냈어요. 너무 벅져가지고 일단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멘탈이 나가 있었어요. 내가 27살 먹고 아저씨란 소리 들으면서 저 어린 거한테 욕을 먹어야 되나?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업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사업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미친 듯이 벌어서 내가 이 식당에 와가지고 쟤를 부려먹어야겠다.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때가 어디였냐면은 그 도원 아시나요? 중식당. 그 호텔에서 이제 서빙 알바할 때였어요. 너무 욱하니까 두고 봐라, 내가 여기 와서 스페셜 세트로 시킨 다음에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돈을 벌고 나서도 굳이 거기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도원이 맛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다짐했던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고 있을까?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스폰서가 야 이건 왜 자꾸 목소리가 이렇게 쉬죠? 물 한 모금 맞고 갈게요. 열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전에 이렇게 소리 질러도 이렇게 삑사리가 안 나. 삑사리라는 써도 되나요?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음이탈이 안 일어났는데 크게 말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이렇게 목소리는 작게 말하면 어쨌든 사투리요?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일단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시간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나이는 먹고 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보다 어린 사람들도 많고 집에서 압박을 받아. 저 같은 경우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샤인머스켓 하면서 돈 좀 만졌대요. 그래서 얼마를 만졌냐 물어봤더니 대략 이번에 좀 정리를 하면서 7천 정도를 만졌대요. 괜찮죠? 직원 구합니다. 농담이에요.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내년 가면은 지금 있는 밭의 2배가 또 나와요. 그럼 내년에는 얼마 나올까요? 대충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대략 내년 가면 대략 1억 한 4천 나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또 이번에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생활 힘들면 내려와서 농사나 지어 라고 했어요. 밭을 10,000평을 대줄 테니까 농사나 지어. 10,000평에서 대략 포도가 샤인머스켓이 얼마 나오냐면 보통적으로 대략 한 2만 송이 정도가 나와요. 빡세게 좀 이렇게 했을 때 적게 하면 대략 한 15,000송이. 자, 그럼 15,000송이 곱하기 하나당 5,000원만 잡아볼까요? 얼마 벌어요? 많이 벌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계산 해주면서 서울 생활 힘들지 않냐? 서울에서 모은 돈은 있냐? 서울의 반값만 해도 물가가 얼만데 내려와서 농사나 지어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생각해 볼게요 하고 무시하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생활이 벌써 자두 농사할 때도 그랬고 쌀 농사 지을 때도 그랬고 7년째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흔들리냐 물어본다면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농사는 다시는 짓고 싶지 않아요. 돈을 이제 뭐 공짜로 한 1억 주면은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이거죠. 그러고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냐라고 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돈 벌고 싶어서 사업하지 나는 그냥 뭐 성격 변화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사업한다는 분 있나요? 성격 변화는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돈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성격 변화, 그렇죠? 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일을 하냐,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냐, 무엇을 위해서 하냐 라고 했을 때 이 정확한 이 내용이 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사업을 결정할 때 우리 집안에 대한 모든 것들은 좀 바꿔야겠다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갔다 오면 냉장고가 바뀌어 있어. 집에 갔다 왔더니 TV가 바뀌어 있어. 내가 굳이 집안을 먹여 살릴 필요는 없구나.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전체 다 하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는 집을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성공자분들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를 현금으로 현금 박치기를 해서 일시불 구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남자분들? 장호 소장님은 없대요. 차에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런 것들 했을 때 역시 혹시 목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지금. 저 얼굴 빨개졌나요 지금? 갑자기 몸에서 열이 확 일어나네.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것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현재 각오와 다짐이 어떤 걸 하고 있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분이죠? 저 시계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보이네. 30분이요? 30분? 네, 아니 30분이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네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냐, 약간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업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를 위해서 사업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딱 보면은 당사자를 위해서 사업을 하지 남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저는 파트너 위해서 사업합니다. 그러면 수당 다 뱉어내세요. 이러면 아무도 뱉어내지 않거든요. 제가 그때 예전에 사업할 때 사회복지사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사업을 같이 해서 네가 바라는 사회복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남을 위해서 지금 사업하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한다. 나는 굳이 내가 돈을 벌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다 라고 했더니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럼 네가 지금 받는 월급 다 내놔 라고 했더니 그건 또 싫다고 해요. 왜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 이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 명절이 지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통틀어서 앞으로 부모 때문이 아니라 부모 때문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부모님이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뭐 농사 짓는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부모님 일 안 하게 그만두게끔 하고 사장님들이 또는 내가 가서 일하면 됩니다. 그게 부모님을 위한 일 아닌가요? 부모님의 만족도,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아들이, 이 자녀가
돈을 잘 벌구나 첫 번째 보이는 거. 두 번째 뭐예요? 결혼을 했다. 이 두 가지만 만족시키면은 전혀 부모님 걱정 없이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부모님한테 손주가 생겼죠. 그리고 부모님 일을 물려받아서 한 달에 꾸준하게 1년에 뭐 보통 한 7천, 제가 아까 7천 얘기했지만 1년에 보통 한 8천 정도를 벌었다고 칠게요. 부모님이 만족 안 할까요? 1년에 8천 버는 사람. 부모님 입장에서 만족 안 할까요? 만족한다니까요. 1년에 연봉이 8천이에요. 그럼 한 달에 대략 얼마 버는 꼴이에요? 그렇죠? 많이 버는 꼴이잖아요. 이 정도면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더 벌어야 되나요? 아, 물론 여러분들은 한 달에 돈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 하니까 뭐 한 달에 돈 500 하는 건 간에 이제 기별도 안 오시죠?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업하는 이유도, 일을 하는 이유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하기 위해서,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떠한 각오와 다짐을 하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일, 내가 아는 일 중에 있나요? 저는 있어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일. 아, 저희 농사일 말고요. 농사일은 돈 1,000만 원 버는 일을 하려면 한 달에 돈 1,000만 원 한다 그러면은 보통 1년에 1억 2천을 벌어야 되는데 그 정도 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밭이, 아까 제가 말했던 건 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밭 자체가 굉장히 넓어 가지고 개고생을 하면서 벌던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특수 작목이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것들 있잖아요. 뭐 아로니아 농사 또는 블루베리 농사. 지금은 그렇게 뭐 많이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특수한 이 작목들을 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한 달에 1억 1,000만 원 벌 수 있는 직업 어떤 거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인테리어. 맞아, 인테리어. 요즘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그것도 인테리어 사장님일 때는 가능하잖아요. 인테리어 처음에 배울 때는 한 달에 200 받으면서 병원비가 230만 원 나간답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 타일 옮기고 붙이고 이거 작업하는 순간 관절이랑 관절은 다 나간대요. 그래서 어떤 악덕 사장님들은 이 사람을 부리면서 돈은 적게 주고 이 사람의 시간을 뺏어가요. 이 사람의 기술을 단 하나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뭐 타일공이라든지 인테리어 업자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한 달에 3천에서 많이는 뭐 5천만 원까지 벌지만 그 밑에 일을 배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다른 일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정화조 차량 아세요? 흔히 말하는 똥차. 그게 잘 벌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번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몸에서 냄새가 계속 나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사람 똥 냄새가 씻어도 이 손끝, 발끝, 피부에서 냄새가 계속 난대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그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들이 냄새가 나는데 여자친구를 만났어. 몸에 향수를 그냥 바르고 왔는데도 냄새가 나. 어떨 것 같아요? 왜 침묵이죠? 왜 침묵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그만큼 힘든 거를 내 거를 이제 많이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네트워크는 나의 시간대만 정확하게 투자를 하고 열심히 움직일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게다가 다른 일보다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직업보다 각오와 다짐이 제일 필요한 일이 네트워크라는 거. 왜냐? 네트워크 그만두고 나가서 다른 일 하지라는 생각 하잖아요. 그런 생각하신 분들 봐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가서 잘 살던가요? 그냥 제대로 그냥 먹고 살아요. 나간 분들 보면은 그냥 그대로 먹고 산다니까요. 제 친구가 사업 만나서 나가서 지금 한 달에 주말 반납하고 350에서 450까지 벌거든요. 주말까지 반납하고. 제 친구가 실제 그렇게 벌어요. 뭐 전공을 이렇게 뭐 엄청 뛰어나지 않습니까? 캐드 쪽 일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벌어요. 한 명은 사업 힘들어서 뛰쳐나갔는데 한 명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공장에서 일합니다. 한 달에 얼마 벌까요? 코로나로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한 달에 지금 250도 벌기 힘들대요. 그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네트워크를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일보다 시간 투자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하는데 그만한 각오와 다짐이 꼭 필수다. 이거 굉장히 또 글씨 색깔이 또 바뀌었네요. 이상하게. 그래서 쉽게 되는 일이 있다면 이미 다 성공했을 거고 늦게 만난 나 같은 존재는 기회조차 없을 거라는 게 이제 네트워크라는 거죠. 보세요. 네트워크가 쉬웠다면 여기서 돈 1,000만 원 못 버는 분 있을까요? 이 사업의 비전은 이래. 사업 같이 합시다. 돈 1,000만 원 벌 수 있어. 한 명이 생겼네요. 그럼 이 사람은 똑같이 전달해서 한 달이면 어떻게 생기죠? 내가 한 달에 2명씩만 소개를 해도 1년이면 이미 1,000명 이상의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1,000명이 다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벌어. 그럼 내년 가면? 그럼 내후년 가면? 5년만 지나도 네트워크에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번다는 사람이 수만 명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10년만 지나면 네트워크로 돈 번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의 몇 분의 1을 차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10년 후에 만약에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만났어. 그럼 저 같은 놈 성공할 수 있나요?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성공하기 힘든 거 당연히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 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각오와 다짐을 추석 때 올라오면서 하셨을 거예요. 각자 추석 이후에 더 열심히 해야지. 추석 이후에 더 열심히 해봐야지. 추석 이후에 더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 한번 움직이게끔 해봐야지. 저 또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도 제가 꾸준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봐야지. 제가 이제 스폰서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아직도 써먹고 있고 아직도 하는 게 뭐냐면 씨를 뿌려라. 네트워크는 농부와 같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돌봐줘야 그만큼 곡식들이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 씨앗이 되든 안 되든 농사 지어본 분들은 진짜 알 거예요. 오늘 농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만약에 씨앗을 3개를 심었다고 해도 이 3개 자체가 다 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3개 중에 1개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건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모종이라든가 이런 거 심을 때 1-2개씩 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씨를 열심히 뿌려서 씨를 100개 뿌렸을 때 그 중에 1개가 나올 수 있고요. 1,000개 뿌렸을 때 1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나는 하나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1개가 성장을 해서 또 다른 씨앗을 뿌려가지고 또 거기서는 2개가 나올 수 있고 3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지금이고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사업 그만두면 그리고 이 사업을 그만뒀던 제 친구들을 보면서 이 일 그만두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 문제는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 후회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사업 나와가지고 만약에 성명의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대요. 너무 배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배가 아파서 절대 그만 못 둬. 약간 이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비전을 못 느껴서 빠졌어. 근데 이 친구는 사업에 성공을 했대. 가끔 그런 경우 나오잖아요. 왜 그룹장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사업을 같이 하다가 자기는 돈을 벌었는데 자기 친구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네가 여기서 성공하면은 나도 밖에서 성공할게. 근데 그룹장님이 돈 1,000만 원 벌 때 그 친구는 돈 1,000만 원을 벌지 못했대요. 근데 반대 입장으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그 친구의 입장이 되게 싫은 거예요. 내 친구는 여기서 1,000만 원 버는데 나는 한 달에 200만 원 벌어가지고 한 달 월세, 공과금, 뭐 대출비 이것저것 감당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후회를 너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기 싫어서도 이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각오와 다짐 중에 하나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이게 뭐 나쁜 의미로 안은미 사람이 굉장히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좋겠지만 나도 잘 돼야지 나는 못 되고 상대방만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플 거다라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같이 잘 돼야지 혼자만 잘 되면 굉장히 내가 마음이 아플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핵심을 줄이면 거의 그런 내용이라 봐요. 그렇게 살기 싫어서 이 사업 하는 거다. 밖에 있는 사람처럼 돈에 허덕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허덕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조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돈에 허덕인 거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싫어서 사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거면은 지금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 돼요. 농사 지을 사람 구합니다. 땅이야 이미 널렸으니까. 땅은 널렸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겁니다. 왜냐? 시골은 지금 어르신들이 힘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연결은 시켜 드릴게요. 어쨌든 그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아는 스님은 딱 두 분이거든요. 법륜 스님하고 한 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논란이 있었던 해민 스님. 해민 스님의 그 닉네임 혹시 아시나요? 그 별명, 최근에 생긴 별명 몰라요? 풀소유. 모든 걸 가졌다고. 집도 차도 외제차, 집도 굉장히 넓은. 어쨌든 그런 건데 그건 상관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마련한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 법륜 스님이 부부에 대한 상담, 인생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내용입니다. 각오하고 결심한 마음은 언젠간 터진다.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 자료를 저 옛날에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나는 언제 터져? 나는 도대체 언제 터지는 거야?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직도 내 각오와 결심이 아직도 약할 수 있겠구나. 좀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각오하고 결심한 마음은 언제나 터진다. 언젠가는 터지겠지 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빨리 바뀌는 것은 가짜다. 최소 3년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 집중해서 3년은 해야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3년도 하지 않고 나는 변화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내가 변화한 게 다가 아니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같이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던 거고요. 혹시 카운트다운이라고 아시나요? 영화 중에 본 사람 있을 건데, 정재영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이 내용도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가 삭발한다고 해서 남들이 놀라지 않는다. 왜냐? 나는 그만큼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면서 최근에 이제 영화 대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물지 못하면 짓지도 마라. 가능성은 언제나 한계보다 크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깡패입니다. 깡패. 사채업자예요. 근데 뒤에 보이는 포장마차 쪽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를 다 엎는 과정 중에 이 포장마차 주인의 남편분이 와서 경유를 몸에 막 뿌려요. 몸에다 들이부어요. 그런 다음에 오면은 불타서 죽어버릴 거다. 지금 안 가면 나 불타서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정재영이 그 당시 이제 담배를 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라이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들이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가능성은 언제나 한계를 정한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큰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경유는 불에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불 붙으려면 휘발유를 썼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 하면서 저는 물지도 못하면 짓지도 마라, 이 내용보다 뒤에 가능성은 언제나 한계보다 크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해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꾸준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게 없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재력이 있을까? 내가 용기가 있을까? 또는 여러 가지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 끈기. 그나마 노력은 내가 해보면 되는 거니까.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수익이 달라진다면서요. 이 사업이 달라진다면서요. 그래서 노력은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큼 놓지 않고 가자라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을 바라보면서 이 사업을 놓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각오와 다짐을 항상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노력이라는 걸 봤을 때 얼만큼이 노력일까라고 했을 때 8시간, 10시간 하루에 조금이라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내가 노력했다, 이 사업에 대한 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냐고 본다면, 상세하게 본다면 하루에 정확하게 투자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하루에 8시간씩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업에 대한 성공이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사업에 대한 시간만 8시간 투자를 했어. 대표적으로 뭐 가볍게 보면은 오늘 파트너와 사업 내용만 8시간 했어요. 어때요? 사업을 파트너랑 8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오로지 사업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스폰서님들 어떠세요? 뭐라고요? 너무 좋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파트너 스폰서님들은 여러분들 파트너들과의 대화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아는미 사님이 지금 굉장히 기뻐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무조건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노력이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했을 때 내가 하루에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중요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언젠간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를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믿고 따라온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순간에 성장은 할 수 있을지언정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들도 거의 사업 통해서 또는 스폰서님들의 경험에 의해서 거의 증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믿는 거, 나를 믿고 꾸준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대, 30대 놀고 싶은 시기에 많이 만났고 어떤 분들은 10대, 20대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업을 만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나 놀고 싶고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기 때 하루에 1시간밖에 안 해도 2시간밖에 안 해도 꾸준하게 하는 것들이 유지만 된다면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씩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성장을 토대로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면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로또를 혹시 사시나요? 안 사시나요? 로또를 한 번씩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로또에 대한 걸 보시면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로또를 매주 사기 때문에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 로또를 사는 것 자체가 노력이라는 거죠. 어디 가서 해요? 명당에 가서 30분에서 1시간씩 줄 서가지고 사잖아요. 이건 노력 아닌가요? 내가 이 일확천금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에 대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집 앞마당이라도 나가야 로또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로또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자, 그리고 마찬가지요. 내가 성공하길 바란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핸드폰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 1%에서 100%까지 이런 전송 이 시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루에 1%씩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100일이면은 100%가 되겠죠. 그러면 한 달이라면 언젠가는 이 100%를 채우는 날이 내가 성공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충전하다가 마이너스 다시 1%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1%를 채우면 되죠.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 각오와 다짐은 엄청 뛰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행동하는 건 내 육체거든요. 내 정신이에요. 근데 그게 꾸준하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성공하고 있는 이 뭐라고 할까요? 포인트 같은 이런 퍼센티지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게 저는 이겁니다. 꾸준하게 하는 게 답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만한 각오를 필요한 게 사실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어느 사업에서 이만큼 네트워크 성공 못하면 밖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네트워크에서 성공했다. 그럼 밖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냐? 네트만큼 사업이 힘든 건 저는 사실 없다고 봐요. 왜냐? 다른 거는 나와 있는 알고리즘대로 처리를 해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네트워크는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공 확률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마음만 맞는다면 그만큼 성공도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새해 때 2021년이 밝았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고 싶다. 올 한 해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뭔가 좀 더 괜찮은, 성장하는,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고 싶다. 근데 그 다짐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기회에 조금 더 성장했다고 생각해서 또 다시 자만심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반복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들을 또 아까 말했던 동기부여 영상 보면서 그래 다시 해봐야지. 주기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는 거는 NK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인터넷에 보다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제가 핸드폰에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니까 되는 거다. 이 말이 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네트워크는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지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강한 놈이 뭔지는 사실 와닿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제일 와닿는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니까 되는 거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지금 딱 시간 보면 대략 한 50분쯤 됐을 것 같아요. 그쵸? 역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면은 신 내린 것처럼 굉장히 시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강의에 도전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어쨌든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내용 같아요. 추석 지나고 나서 앞으로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잖아요. 뭐 이번까지 치면 거의 4개월 정도 볼 수 있지만 4개월 동안에 내가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얼마나 성장했냐에 따라서, 내 그릇이 얼마나 컸냐에 따라서 내 그릇 안에 담기는 사람들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씨를 뿌릴 거고 그 씨를 성장시킬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제 각오와 다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농사 짓기 싫어서 사업한다라고 한마디로 줄일 수도 있겠네요. 왜 웃으시죠? 저는 진심인데. 농사 지어 보셨어요? 얼마나 지어 보셨어요?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보다 어린 사람보다 저 농사 기간 훨씬 길게 지었거든요. 거의 20년의 농사를 지었다고 봐요. 저 웬만한 농사꾼보다 농사 잘 짓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런 거 농기계 다 다뤄요. 물론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 없는데 뭐 농사에 그런 게 필요하면 저 굴삭기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한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려면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근데 이제 그런 거 했을 때 저는 농사 짓기 싫어서 부모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농사는 죽어도 안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거 하는 만큼 결과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많은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석 이후에 좀 더 이제 갈 수 있는 기반을 가져서 내 마음을 한 번 더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